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7년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경상수지가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96억 2천만 달러에서 56억 7천만 달러로 축소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9년 4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 6,480만 달러 적자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유럽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상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흑자냐 적자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수출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상품수지가 되겠는데요. 이때 경상수지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품수지, 즉 수출과 수입이 얼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수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본원 소득 수지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전 소득 수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품 수지와 주로 서비스 수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상품 수지라는 것은 무역을 통해서 상품들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흑자냐 적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수출이 100만 원이고 수입이 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수출이 더 30만 원이 많지요? 이렇다면 상품 수지는 수출이 30만 원이 많기 때문에 상품 수지는 30만 원 흑자라고 말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당연히 적자가 되겠죠. 물론 적자보다 흑자가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수출이 많아야 돼요, 수입보다. 그래야 상품 수지가 많이 이익이 생긴다. 상품 수지의 경상수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수지라는 건 뭐냐? 경상수지의 종류로서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달러를 많이 쓰잖아요. 유학도 있고 또 해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또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가 또 해외에 가서 건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또 해외에다가 운송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것이 바로 서비스 수지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 인한 관광 수입.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여행도 많이 하지만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또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서비스 수지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관광 수입 등에 대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도 서비스 수지도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4가지 경상수지 4가지 중에서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이 4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경상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수지에서는 흑자인데 서비스 수지에서 큰 폭의 적자를 냈다면 당연히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월 경상수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경상수지 4가지를 합쳐서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예요. 그러니까 상품수지는 수출이 많다는 거지요. 흑자 규모인데 전년 동월 96억 2천만 달러에서 2019년 4월에는 56억 7천만 달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수지는
적자 규모는 여행 및 운송 수지 개선으로 전년 동월 19억 8천만 달러에서 역시 14억 3천만 달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도 적자 규모는 배당금 지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56억 2천만 달러에서 43억 3천만 달러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전 소득 수지도 5억 7천만 달러 적자를 시연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외국인 배당 송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보다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었습니다. 4월 달에는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이런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 상품 수지는 56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96억 2천만 달러보다 무려 상품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 4월에 대비하면 무려 41%가 줄어들었습니다. 상품 수지가 41%가 줄어든 것입니다. 수출은 483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6.2%가 줄었으며 5개월 연속 지금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크나큰 영향에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1월부터 4월 누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가 줄었습니다. 반면 수입은 426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4월 418억 9천만 달러보다 1.8%가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줄고 수입은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수지 적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개월 만에 증가한 것으로 유가 등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이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14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은 2016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입국자 관광객 증가세가 지속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여행 출국자가 줄면서 여행 지급은 23억 7천만 달러로 둔화되었습니다. 배당소득 수지가 포함된 본원 소득 수지는 43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4월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 시즌이어서 본원 소득 수지 적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자폭은 2017년 마이너스 51억 2천만 달러와 2018년 마이너스 63억 6천만 달러보다 상당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표를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월별 경상수지를 좀 보실까요? 경상수지가 2019년 4월에 마이너스 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경상수지가. 자, 경상수지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상품 수지, 두 번째 서비스 수지, 세 번째 본원 소득 수지, 네 번째 이전 소득 수지가 되겠는데요. 사실은 상품 수지는 56억 7천만 달러가 흑자를 냈어요. 수출이 많다는 것이죠. 2019년 4월에 수출이 483억 달러. 그러나 수입은 426억 3천만 달러가 되겠는데, 그래서 상품 수지는 56억 7천만 달러를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 1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 사업 서비스가 되겠고요. 세 번째 본원 소득 수지도 43억 3천만 달러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급료 임금도 마이너스, 투자 소득도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특히 배당 소득이 마이너스 49억 9천만 달러가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전 소득 수지도 마이너스 5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품 수지만 흑자를 받고 서비스 수지와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결과적으로 네 가지 경상수지를 토탈해보면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는 마이너스 6억 6천만 달러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는요, 주력산업인 반도체가 위축되고 노동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진 가운데 바로 수출이 줄어든 데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요, 5월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9.4%가 수출이 감소됐습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 계속 6개월째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5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019억 7천만 달러로 전월 말 4,040억 3천만 달러 대비 20억 6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미 달러와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와 환산의 감소 등에 주로 기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757억 9천만 달러, 9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치금은 157억 1천만 달러, 3.9%, SDR은 31억 8천만 달러, 0.8%, IMF 포지션 25억 달러, 0.6%, 금은 47억 9천만 달러, 1.2%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국가로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외부 충격에 대한 보건력을 높이고 국민소득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4월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게 2012년 4월 1억 4천만 달러가 적자였죠. 그 이후 7년 만인 만큼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충격도 그만큼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로 돌아오는 달러보다 해외로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외화 유동성이 줄면 국가 신인도 하락, 그리고 금융 조달 비용이 증가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자본 투자가 유출되고 외화 부족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당국의 철저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